안녕하세요, 아이맨유입니다. 간만에 기분 좋은 승리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맨유가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편한 마음으로 경기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맨유는 지난 경기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카세미로 대신 에릭센을 선발로 기용했습니다. 에릭센은 이번 시즌 첫 선발 출전이었고요. 아마드 역시 다시 선발로 복귀했습니다. 간단하게 경기 지표를 살펴보면 점유율은 56대 44로 앞섰고 슈팅 수 차이가 꽤 났습니다. 맨유는 20개의 슈팅을 때리면서 유효슛은 10개를 가져갔고 소트는 슈팅 6개 중 4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전 장면을 함께 살펴보자면 전반 30분까지는 꽤나 불안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사우스햄튼에게 갇혀서 맞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전반 6분 달로가 디블링에게 돌파를 허용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디블링이 날카로운 슈팅으로 마무리 지어봤지만 오나나의 선방으로 실점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14분에는 맨유의 찬스였는데요. 브루노의 패스를 받은 아마드가 페널티 박스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다가 에릭센에게 내줍니다. 볼을 받은 에릭센은 상대 수비 4명 사이를 통과하는 패스를 지르크지에게 넣어주었고 지르크지가 이를 발끝으로 건드려봤지만 램스데일에게 막혔습니다. 이후 22분에는 더리우트의 멋진 수비 장면이 나왔습니다. 소튼이 달로의 뒷공간을 노렸는데요. 여기서 달로가 잠깐의 판단 미스로 멈칫하는 동작이 나오며 돌파를 허용했고 슈팅까지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더리우트가 이를 멋지게 클리어링해내 다행히 실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소튼은 달로가 위치한 좌측 뒷공간을 계속해서 노렸는데요. 때문에 소튼의 우측 윙어 디블링과 달로의 매치업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26분에는 디블링의 돌파를 달로가 반칙으로 끊어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29분에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었는데요. 디블링이 달로를 앞에 두고 돌파를 시도했고 달로가 순간 스피드에서 디블링에게 살짝 밀리며 성급한 태클을 해 결국 페널티킥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나나, 킹나나, 황나나가 페널티킥 선방을 해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이 선방이 사실상 오늘 경기를 바꾼 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던 맨유의 분위기를 살리는 트리거 역할을 했습니다. 34분 지르크지와 레시포드의 좋은 연계 장면이 나왔는데요. 지르크지와 레시포드가 상대 수비 지역으로 볼을 몰고 올라가며 3차례 볼을 주고받았고 이를 지르크지가 마무리했습니다. 아쉽게 램스데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지만 지르크지가 공격진들과 연계하는 모습이 조금씩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슈팅으로 만들어낸 코너킥에서 맨유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에릭센이 뒤쪽에 있던 브루노에게 볼을 패스했고 브루노가 이를 선수들이 침투하는 타이밍에 크로스를 올려주었습니다. 크로스를 기다리고 있던 더리우트가 밸런스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끝까지 머리에 갖다 대며 자신의 맨유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39분에는 날카로운 역습 장면이 나왔는데요. 상대 공격진의 실수로 볼이 브루노에게 연결되었고 이를 전방의 레시포드에게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레시포드는 여기서 볼을 받자마자 아마드에게 내주고 스프린트를 시작합니다. 아마드 역시 레시포드의 스프린트를 확인하고 좋은 타이밍에서 패스를 내주었는데요. 이를 레시포드가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각이 좁았던 탓에 램스데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결정력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장면이었으나 간만에 나온 시원한 역습 전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을 단번에 깨트리는 레시포드의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램스데일의 선방 이후 진행된 코너킥이 뒤쪽으로 흐르며 아마드가 볼을 잡게 되었고 이를 레시포드에게 패스합니다. 볼을 잡은 레시포드는 한번 흔들며 감아 때렸고 이게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가며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골은 개인적으로 더리우트가 0.3골 정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슈팅 파워나 궤적으로 보았을 때 램스데일이 막을 수 있었으나 더리우트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며 반응이 늦어졌고 결국 맨유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반 초중반에는 후방에서 빌드업이 잘 되지 않았고 소유권이 계속해서 소튼에게 넘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간간히 나온 공격 장면은 모두 최후방에서 3선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전방에 패스가 연결될 때였을 정도로 전개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비적으로는 달로 쪽이 계속해서 공략당하며 PK 헌납 등 위험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나나의 미친 세이브로 인해 맨유가 기세를 타며 2골을 기록했습니다. 후반전은 맨유가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계속해서 주도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는데요.
48분 에릭센의 시원한 반대전환 패스가 아마드에게 전달되었고, 아마드가 속도를 높이며 몰고 들어가다 오버래핑하고 있던 마즈라위에게 내주었습니다. 이를 마즈라위가 슈팅으로 연결해봤지만 옆그물을 맞으며 찬스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59분에는 골을 기록한 레시포드의 자신감 있는 중거리 슛이 나왔는데요. 상대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볼을 몰고 올라오던 아마드가 지르크지에게 패스를 했지만 지르크지의 첫 터치가 너무 길어 상대 수비가 클리어링 해냅니다. 이 볼이 레시포드에게 향했고 레시포드는 슈팅각이 열리자 지체 없이 슈팅했습니다. 아쉽게 램즈데일에게 막히기는 했지만 자신감 있는 슈팅이 보기 좋았던 장면이었습니다. 다소 위험했던 장면도 있었는데요. 78분 교체로 들어온 가르나초가 돌파를 시도했고 상대 선수 잭 스티븐스의 태클이 다소 높게 가르나초의 무릎으로 들어가며 퇴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적 우세에 놓인 맨유는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기회를 모색했고 90분경 아마드가 미친 스피드로 상대에게서 볼을 탈취해 컷백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게 상대 선수에 맞아 마이누에게 볼이 향했고 이를 원터치로 지르크지에게 내주었으나 지르크지가 이 좋은 찬스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상대 골문을 두드리던 맨유는 마침내 세 번째 골을 완성시켰는데요. 95분 카세미루가 돌아 들어가는 달로를 확인하고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이를 달로가 컷백으로 연결해 가르나초에게 내주었고 가르나초 역시 이를 다이렉트 슈팅으로 연결해 골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맨유가 후반전에 계속해서 상대를 가둬놓고 패는 모습이었으나 마무리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지르크지가 연계에서 큰 장점을 보였으나 결정력 측면에서는 확실히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마드 역시 상대 진영으로 몰고 들어가는 모습은 긍정적이었으나 마무리와 패스 타이밍에서는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수비진들의 부상도 걱정되었는데요. 부상 의심으로 마즈라위, 리산드로, 더리우트까지 교체되었고 교체로 출전한 맥과이어 역시 절뚝이며 작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리우트는 단순 경련이었다고 내용이 나왔으나 다른 선수들은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리우트는 이번 경기를 통해 단단한 수비력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자신의 날카로움을 보여주었는데요. 왜 뮌헨 팬들이 반대 청원까지 했는지 알 수 있던 경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EPL 4라운드 사우스햄튼전을 리뷰해보았는데요. 테나의 명줄이 달린 이번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며 일단은 생명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상대적으로 체급이 낮은 상대이기도 했고 후반에 퇴장 변수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맨유의 다음 경기는 카라바오컵 32강 반질리전입니다. 경기는 9월 18일 수요일 새벽 4시 경기고요. 홈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다음 경기를 시작으로 맨유는 4일 간격 경기가 총 4경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디 부상 선수 없이 이 고비를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챙겨보신 맨유 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꾸준히 맨유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